안녕하세요. 시끌벅적 사회수업연구소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짜릿했던 추억을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2018년 경기도 지리 임용고시 합격수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 두 번째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스터디 및 중요 공부 방법, 세 번째로는 하루를 보내는 방법과 마음가짐, 네 번째로는 1년 계획, 다섯 번째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옆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저는 2018년도 임용고시 합격한 남자 수험생이고 대학교 4학년 시절을 포함해서 총 4번째 합격했습니다. 저의 점수를 복귀해보면 2014년에는 4학년이었고요. 전공 51점, 교육학 14점으로 총 65점이었습니다. 재수 시절에는 올인을 했는데요. 교육학 19점에 전공 61점으로 80점이었습니다. 이때 충북에 지원했지만 점수가 2점 모자라서 탈락했습니다. 삼수 시절에는 제가 시간 강사를 하루 나가고 나머지는 다 올인했는데요. 전공 점수 63점에 교육학 12점으로 1차 점수에서 1점 부족하여 불합격하였습니다. 1점 차이로 불합격해서 많이 멘탈이 나가고 주변 사람들이 다 합격해서 힘든 시기였로 기억합니다. 마지막에 4수 시절은 올인했는데요. 3수 시절과 마찬가지로 시간 강사를 일주일에 하루 나갔습니다. 이때 제 점수를 옆에 보시면 1차 커트라인은 79점이었고 저는 교육학 17점에 전공 70점, 총 87점이었습니다. 이때 1차 커트라인보다 8점 높은 점수였고요. 최종 커트라인은 177.67인데 저는 183.46으로 6점 높아서 최종 합격했습니다. 2차 점수에서는 수업 능력에서 57.63, 심층 면접에서 38.83으로 합쳐서 96.46점이었습니다. 요약하면은 이제 초수 시절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였고 재수 3수 시절에는 조금씩 부족했다가 마지막에 운이 좋아서 합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는 건데 공부를 하는 방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너무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4년 동안 수험 생활을 통해서 느낀 점은 합격자들만의 공통점이 있었고 저는 그 합격자들의 공통점을 따라하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합격수기를 많이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제 스터디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얘기해보겠는데요. 스터디를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스터디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스터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전제 조건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터디 방향이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과 맞아야 하고요. 두 번째, 스터디원들이 열정을 갖고 스터디 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스터디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출문제 분석은 제외할게요. 네 번째로는 스터디에서 신세한탄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보다는 우리 합격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쏟아져야 되고요. 여기에서 전제 조건을 많이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스터디에서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스터디를 해보니까 자신의 이야기만 고집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스터디원과 스터디를 할 경우에는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요. 수험생활 자체가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스터디를 구성할 때 3, 4명에서 인원으로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스터디를 권장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중요한 개념을 놓쳤을 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임용시험은 긴 레이스인 만큼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비공식적인 암묵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했던 스터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다고 한 스터디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하지 않고 합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2002년부터 분석을 했고요. 공통사회도 꼭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출문제가 물어보는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지형학이야, 기후학이야, 도시지리야, 경제지리야, 지리교육론이야, 또는 호남 문제야?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분야에 대해서 개론서에 찾고 표시하는데 이때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 키워드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몇 년도에 출제됐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출문제가 어떤 핵심 개념을 물어보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순히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물어본 핵심 개념이 어떤 거고 어떤 핵심 개념이 나올지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출문제의 답을 스스로 써보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요. 남이 적어준 답보다는 자신이 개론서를 찾아서 정리하고 써봐야 그 핵심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써본 답을 스스로 읽어봐야 이렇게 써야 타인이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출문제에 나온 핵심 개념을 무조건 파악하고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기출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로는 기출문제 그리고 기출문제와 관련된 개론서를 컴퓨터, 서브노트 등등을 활용해서 스스로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풀어보는 스터디를 권장드립니다. 방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주제를 정하고 문제를 만들어 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입형 4문제, 서술형 4문제로 매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8문제에서 5문제, 6문제 정도는 기출을 기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출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시된 시간 동안 풀고 내온 사람이 채점을 해줍니다. 채점하는 사람은 미리 문제와 모범 답안을 준비해 오셔야 되고요. 제가 자료를 미리 드리도록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은 실제 시험과 비슷한 과정이며, 채점을 하는 과정은 문제 출제자와 채점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의고사인데요. 저는 모의고사는 주로 한무일 선생님 모의고사를 많이 들었고요. 첨삭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첨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첨삭을 해보신 분들은 굳이 첨삭을 다시 하지 않고 싶을 때 자신의 스터디원과 첨삭 스터디를 꾸리세요. 모의고사를 풀고 서로의 답을 인쇄해서 돌려서 보세요. 이 과정에서 어떤 친구는 잘했고 어떤 친구의 답을 따라하고 싶고, 그리고 내 글에서 부족한 점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찾아보세요.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 저는 내 답을 누군가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용고시를 합격하면서 보낸 하루와 마음가짐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시간 강사를 나가는 날은 시간 강사 다녀와서 독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우 목도 아프고 몸도 피곤했지만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에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약속이 있는 날은 되도록이면 저는 약속을 오전이나 점심보다는 오후로 잡고 아침에 점심에는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약속에 나가도록 했어요. 저는 공부를 계속 흐름을 이어나가려고 했고 되도록 공부는 끊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하루 생활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7시 반에 기상해서 독서실 또는 도서관에 가서 8시 30분 정도에 도착했어요. 물론 늦잠을 자면은 8시 또는 8시 반에 일어났고, 늦잠을 잤을 경우에는 바로 씻고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착해서는 교육학 공부를 시작했고요. 교육학은 점심 먹을 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부터는 무조건 전공 공부를 시작했고요. 중간에 낮잠을 잤습니다. 여러분들이 올인일 경우에는 무조건 저녁 먹고 나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이제 불합격하고 너무 멘탈이 나갔을 때는 5월까지는 저녁 먹기 전까지만 공부를 하고 6월부터는 서브노트를 다 만들지 못해서 10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이제 10시 이후까지도 하고 공부가 잘 되는 날은 11시에서 11시 반까지 했지만 사실 이런 날은 적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원서 접수하거나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의무감에 계속 했던 거. 그리고 중요한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이라는 부분인데, 자, 이번에는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 한 명이 되더라도 수석은 나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독서실 책상에 전공 72점, 교육학 19점, 91점으로 수석 합격한다. 이거를 핸드폰 배경화면으로도 하면서 자기 암시를 계속했어요. 실제 시험 성적을 보니까 각각 2점씩 깎여서 87점을 맞은 거 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추상적으로 전공 몇 점에 교육학 몇 점이면 붙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재수, 삼수 때 1, 2점 차이로 떨어졌으니까요. 점수는 최대한 높게 잡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하지만 만점으로는 점수를 잡지 마세요. 만점은 받을 수도 없고 만점을 받으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트라인은 처음에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붙더라도 최소한 커트라인 3, 4점으로 붙는다면은 2차에서 불안감이 좀 더 감소해서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에서 저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첫 번째, 핸드폰을 포기했습니다.
초반에는 잠금을 안 하다가 8월부터는 오전 9시에 잠금을 해놓고 다음날 새벽 6시에 풀리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타인과의 대화는 문자를 활용했고요. 아, 야, 얘 뭐 이렇게 요란 떨면서 공부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 강사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고요. 조금 힘들더라도 합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둘째로는 예능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아는 형님하고 무한도전을 좋아해서 8월부터는 보지 않았는데요. 재작년까지는 봤지만 작년에는 매우 간절해서 그런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험 이후에 몰아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게임을 포기했는데요. 제가 정말 게임을 좋아해요. 롤도 좋아하고 배틀그라운드 게임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 컴퓨터도 두지 않고 5월 이후에는 시험날까지 게임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막 새벽 3, 4시까지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나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힐링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초반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다가 게임에서 지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사용하면은 서브노트 만들면서 마우스까지 쓰니까 손목이 아파서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저는 특히 예능 드라마는 보더라도 핸드폰과 게임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핸드폰은 특히 수험생활에서 가장 큰 주적입니다. 특히 핸드폰하고 게임은 머리에 잔상이 남아서 매우 피곤하고요. 저는 추가로 술은 되도록 다른 사람하고 마시지 않았어요. 혼술을 했어요. 이 이유는 다른 사람하고 마시게 되면은 템포도 조절해야 되고 시간도 맞춰야 되고 여간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먼저 합격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였는데요. 수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저는 교과서,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마스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1, 2월에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실제 임용에서도 나오니까요. 너무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EBS 강의를 추천드릴게요. 수능 개념으로 저는 한국지리 강봉균 선생님, 세계지리 민병건 선생님을 들었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는 개론서 읽기, 기출분석, 서브노트 만들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 8월에는 여태까지가 자기가 했던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보통 문제 만들기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9월부터 시험날까지는 인출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백지 인출하기를 통해서 전공 점수가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백지 인출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주제를 잡아놓고 관련해서 내가 아는 내용을 다 인출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백지에 다 인출하면 서브노트와 비교를 해서 빠진 부분을 체크해 보고요. 제가 인출이 한번 된 부분은 다음번에도 인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한번 인출이 안 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백지에다가 인출이 안 된 부분을 빨간색 또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이 부분을 외우는 게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을 잘 외워야 된다면 암기 카드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마지막으로 시험이 가까워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출제진 분석과 관련된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논문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논문 전체를 읽는 짓은 미친 짓이며 거기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다만 그 교수의 책이나 저서를 파악해서 관심 주제를 파악하고요. 만약에 논문을 볼 경우에는 요약이나 서론 부분에 이 사람은 이런 주제를 좋아하구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번째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의 시험 점수와 시험 문제를 놓고 분석해야 됩니다. 특히 초수가 아닐 경우에는 내가 틀린 시험지를 한번 꺼내서 보세요. 시험 문제에서 틀린 경우는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암기를 못했다. 죽도록 암기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했던 게 나 이거 아는 거였는데 틀렸어. 이거는 암기가 안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 물어보는 핵심 개념은 계속 같아요. 내가 이 문제를 보고 당황하지 말고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호흡을 하고 출제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핵심 개념까지 알았는데 아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이거는 모의고사 첨삭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데요. 기출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써보고 모의고사에 대한 답을 스스로 써보셔서 여러분들이 그 써본 답을 읽어봐서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의 답은 여러분들이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채점자가 채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험 문제에 틀린 것은 저는 전공 점수가 70점이었는데 제 시험과 관련된 사진을 다음과 같이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은데요. 결국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스터디를 권장했지만 스터디는 많아야 일주일에 한두 번이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 개론서, 기출문제 등과 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올바른 마음가짐과 올바른 커리큘럼을 통해서 모두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공감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